안녕하십니까, 딸기 케이크입니다. 118D 스포츠를 타보고 있어요. 타보고 있는 게 아니고 친구한테 빌렸어요. 이거 뭐 자동차랑 와이프는 빌려주는 게 아니라는 말도 있는데 좋은 친구예요. 그렇다고 제가 재수씨한테 뭐 흑심을 품고 그런 거 아니니까 이상한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. 뭐랄까, 한 하루 정도 일 때문에 좀 타다가 이제 가져다 주는 그 상황인 거예요. 기름은 지금 4분의 3 정도 가가지고 5만원 정도 넣었는데 이 정도 차네요. 일단 118D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처음 몰아보는 거예요. 저 아는 동생이 요거 전 세대의 120D 스포츠를 가지고 있었어요. 그래서 그거를 한번 몰아본 적은 있었는데, 야, 그거에 비해 가지고 이번 신형 118D 120D도 있잖아. 그러니까 이 신형 1시리즈들 얼굴이 의외로 꽤나 이쁘게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 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꼭 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. 그러면 물고기 얼굴 같아요. 뭐 연어라든가 이런 그 물고기들이 떠오르는 그런 스타일의 자동차들이었는데, 이 신형으로 오면서 기존의 BMW들, 그러니까 뭐 3시리즈라든가 이런 2시리즈랑 비스무리한 얼굴을 가지게 되면서 앞에서 봤을 때 1시리즈를 봐도 저거는 BMW네, 꽤 좋은 차네, 그러면서 이거 타고 어디 가잖아요. 그 건물에 딱 들어가서 경비 아저씨가 경례 이렇게 딱 해주시는 거 보고 좋더라고요. 뭐 경례가 좋은 건 아니고 앞에서 봤을 때 딴 차들이 저게 작은 차다, 뭐 좀 BMW의 하위 트림이다, 그런 것들을 잘 구별을 못하니까 일단은 그 다른 차들하고 비슷한 대우를 받는 것 같아요. 그 끼어들기를 하거나 뭐 이런 때, 그럴 때 뭐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거죠. 크기 얘기했었나? 이게 되게 헷갈리네. 어디까지 얘기했는지. 오늘따라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. 그거보다 이게 정규 제 자동차 리뷰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이 차에 대한 뭐 이렇게 사전 지식에 대해서 따로 뭐 보거나 외우질 않았어요. 그냥 예전에 그 118D 요 시리즈에 관심이 있었다 보니까 잠깐 보고 넘어간 그 정도 배경 지식밖에 지금 가지고 있질 않기 때문에 되게 곤란해요. 자, 차가 많이 작은 편이에요. 그 많이 작다는 게 얼마나 작냐면은 이게 앞뒤 길이가 4.3m 그 정도 될 거예요. 오래전에 봐서 그게 좀 애매한데, 보통 5m 남짓 되는 자동차들을, 그러니까 봉고차가 5m 정도 되나요?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몰고 다니다가 한 70cm 정도 더 작은 차인 거예요. 그리고 무게가 이게 1.4톤 좀 넘어갈 거예요. 그러니까 1.5톤은 안 되고 1.4톤 정도인데 작고 가볍고 거기다 이게 좀 좁은 편이에요. 그래서 바닥에서 뭐 올라오는 느낌이라든가 차가 이렇게 돌 때 나오는 그런 모든 느낌들이 차가 작기 때문에 오는 그러한 특성들을 그대로 보여줘요. 거기에 엔진은 118D가 이제 2000cc급인데 2000cc 디젤 엔진 150마력인가 그럴 거예요. 거기에 토크가 한 35 정도, 디젤에 35, 38, 35. 또 A클래스가 조금 더 토크가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. 희한하네. A클래스보다는 잘 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외로 얘가 토크가 A클래스보다 조금 낮은 것 같아요. 일단 밟아봅시다. 118D 스포츠니까 이렇게 쭉 밟으면 주변에 차들 제껴지는 거 보이시려나 모르겠네. 이게 뒷바퀴 굴림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치고 나가는 맛이라든가, 와, 어느새 160이네. 잘 나가네. 예, 저 달리는 것까지 말씀드렸잖아요. 차 작고 가볍고 그리고 150마력 정도여가지고 한 160km까지는 상당히 실용 한도인 것 같아요. 160까지가. 그리고 그거보다 좀 올라가면, 예전에 120D 그 아는 동생이 타고 다닐 때 막 220까지 쏘고 막 그러더라고요. 근데 그 옆에 타봤는데 220대니까 저는 조금 무섭더라고요. 좀 그런 게 있었어요. 그러니까 얘는 한 0km에서 160까지는 진짜
미친듯이 재밌게 쏘고 다녀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통행권 1cm가 부족해. 아이 창피해. 이런 것도 한 방에 못 잡고. 근데 이해해 주셔야 돼요. 제 차가 아니에요. 저 하루밖에 안 몰아봤어요. 그래서 이거 너무 가까이 붙었다 긁으면 미안하잖아요. 친구가 뭐 저보고 뭐라 그러진 않을 텐데. 자, 뭐 달리는 거에 대해서는 무지무지 재밌게 달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. 이거 매뉴얼 미션 달린 거 몰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은 이제 실내에 대한 거 한번 살짝 말씀드릴까요? 저렴한 자동차예요. BMW에서는 저렴한 자동차예요. 일단 우리나라에서 팔리고 있는 것 중에서 최고 등급으로 갔을 때 한 4천만원? 그 정도니까. 근데 말이 4천만원이지 BMW 항상 할인을 하잖아요. 이것도 거짓 뭐 몇백만원 정도 할인을 받아가지고 산 차라서 뭐 그렇게까지 비싸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. 4천만원 주고 이거 사시면 안 됩니다. 4천만원까지는 조금 애매하고 한 500만원 이상 할인은 받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. 어쨌든 그 가격이면 이제 그랜저를 살 수가 있으니까 그 돈 주고 118D 살 바에는 그랜저를 사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충분히 공감이 가요. 앉아보시면 알아요. 내부를 잘 만들었어요. 굉장히 단단하고 뭐 그런 것들을 이 구성도 그렇고 잘 만들어놨는데 뭐가 문제냐면은 소재가 저렴한 느낌이 나요. 이 스티어링 휠 이거 다 플라스틱이에요. 가죽이 아니에요. 플라스틱에 왜 스티치가 들어가 있나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었거든요. 느낌은 뭐 과히 나쁘지 않은데 그 비닐 재질로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뭔가 좀 웃기긴 해요. 그러니까 가죽 같은 거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떤 손에 닿는 느낌이 썩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좋다거나 풍성한 느낌을 주거나 그러진 않아요. 그리고 저는 이제 20년 동안 매뉴얼을 운전을 하고 다녔으니까 오토를 몰 때 꼭 이렇게 다리를 접고 다니게 되더라고요. 왜냐하면은 다리를 펴놓으면 옛날에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. 부지불식간에 왼쪽 발이 클러치 찾겠다고 움직여가지고 이 브레이크를 왼쪽 발로 누르는 거예요. 와, 그 다음서부터 이제 의식적으로 이 다리를 좀 접게 되는 그런 특성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다리를 접는데 이렇게 다리를 접잖아요. 그러면 왼쪽 손이 이 다리에 부딪혀가지고 바닥바닥 안 움직여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느껴질 정도로 이게 좁다는 거죠.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. 왜 이렇게 뒤로 누워가지고 운전을 하냐. 누워서 운전해도 괜찮아요. 그 뭐랄까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은 그 운전면허가 없는 초등학생들 그리고 뭐 운전 경력 20년 미만의 초보들이 말하는 게 다 그런 데서 보고 그게 진짜인 줄 알잖아요. 근데 인터넷에 나와가지고 운전 자세라든가 이거 말해주는 사람들 직업이 뭐죠? 레이서예요.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팔 딱 접고 이렇게 돌리기에 수월한 그 자세를 잡아라. 아니 도로에서 레이싱 할 일 있어요. 일단 몸이 제일 편한 자세를 잡으세요. 그리고 팔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몸은 편해야 되지만 머리는 깨어 있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해요. 그러니까 어떻게 자세를 잡던지 간에 잘못된 자세는 없어요. 다만 그 자세로 인해서 운전에 좀 무리가 온다거나 뭐 움직임에 방해가 된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겠죠. 근데 레이싱 자세가 무조건 옳은 거 아닙니다. 제가 그 사람들이 말해주는 자세를 잡잖아요. 그럼 저는 이 속도를 못 지켜요. 달릴 준비가 돼 있는데.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. 100m 달리기 시작할 때 자세들 있죠. 출발선에 딱 서가지고 두 손 딱 앞에 짚고 그리고 뒷발 딱 들어 올린 다음에 빵 하면 빠다다닥 튀어나가잖아요. 근데 그 자세를 가지고 빵 하면은 딱 일어나가지고 뒷짐져가지고 걸어갈 수는 없잖아요. 그 자세는 스타트를 위해서 빠르게 달리기 위해서 만드는 자세지 여유롭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자세는 아니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전에 뭐 그렇게 앉아보라서 앉았는데 계속 치고 가는 거예요. 강변북로에서 새벽 3시 반쯤에 270을 밟고 저기 그 고속버스 터미널까지
몇 분 만에 주파해버리더라고요. 그 자세로. 그 다음서부터 그 자세 안 해요. 그러니까 너무 그 자세에 대해서 신경 쓰실 건 없는데, 근데 어쨌든 다시 돌아옵시다. 빨리 오세요. 좀 좁아요. 근데 차가 기가 막히게 재밌단 말이죠. 그 좁은 자세가 꼭 이 스포티한 자동차를 탄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건 확실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 자세를 가지고 한 30분 정도, 1시간 정도 재밌게 운전하는 거는 굉장히 즐거운데, 근데 이걸 몰고 어디 뭐 부산이라든가 남해안이라든가 이렇게 멀리까지 내려가실 때는 좀 피곤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좀 크기 때문에. 물론 이런 데 앉아 계신 분들은 옆으로도 눕고 막 그러지만 운전하는 사람은 이렇게 있어야죠. 자, 그리고는 이 차의 문제가 옵션들이 꽤 많이 빠져 있어요. 뭐 크루즈 컨트롤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. 크루즈만 없는 건가? 패드 시프트도 없군요. 그래서 이거는 크루즈를 어떻게 해야 돼? 그러니까 이 스티어링 휠에 달려있는 이 덩어리 전체를 다 바꾸라는 거예요. 이 부품만 뭐 100만원 가까이 나온다 그러는데, 그걸 바꾸면 그 스티어링 휠에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들어가 있대요. 뭐야 그게 어떻게 스티어링을 바꾸면 그 크루즈 컨트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야.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좀 옵션이, 아무리 저가형 자동차라 그래도 넣을 수 있으면 선택할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. 근데 얘는 옵션이, 제가 알기로는 조이하고 이 차가 스포츠거든요. 스포츠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이 스포츠 풀 옵션을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크루즈 컨트롤을 없다는 거, 그거 장착할 별도로 달아야 한다는 거, 그것도 BMW에서 달아주는 거 아닐 거예요. 튜닝샵 같은 데 가서 달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. 그러니까 뭔가 너무 저렴하게 그렇게만 꾸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. 거기다가 예전에 이제 120D는 가운데 화면이 있는데, 이게 지금 16대 9 비율이거든요. 120D는 이 끝에서 이 끝까지 꽉 찼었어요. 그러니까 뭐 그게 몇 대 몇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, 뭐 2.4대 1 같이 이렇게 와이드한 화면이 붙어 있었는데, 이거는 되게 조그만한 16대 9 모니터가 붙어 있어요. 그래서 조금 애매해요. 예전에 큰 걸 봐서 그런지. 처음부터 이거 보시는 분들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, 저는 이제 이거 보니까 조금 그렇더라고요. 자, 거기에 또 이 가운데로 나오면서 멀티미디어가 있잖아요. 음악을 틀면 과히 나쁘지는 않아요. 그래도 나름 그 비싼 차에 들어가는 오디오인데,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는 스피커가 안 달려있어요. 여기 아마 4인치 플레인즈 스피커가 달려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 플레인즈라는 게 스피커 유닛 하나로 고음에서부터 저음까지 커버를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특별하게 뭐 그 음의 선명도가 높거나 뭐 때리는 맛이 있거나 이러진 않아요. 그냥 그 라디오 같은 거 틀어놓고 들었을 때 부담 없고, 그렇게 좀 저렴하게 그렇게 만들어진 스피커라고 보시면 돼요. 고급형 스피커들은 이제 그 우퍼가 있으면 미드레인지를 담당한 뭐 미드 우퍼, 그리고 트위터, 뭐 슈퍼 트위터 있는 차도 있던가요? 차에다 슈퍼 트위터 달면 어떻게 되려나? 어쨌든 그 유닛을 여러 개로 나눴는데, 얘는 앞쪽 문에 4인치짜리 2개가 들어갔어요. 뭐 그걸 뭐 듣고 다니는데 좀 많이 아쉽죠. 들을만은 하지만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스피커를 더 달 거예요. 근데 옛날 오디오들은 여기 헤드 유닛이 이렇게 막혀가지고 갈아 끼면 됐었잖아요. 요즘 차들이 항상 그게 불만이에요. 좋은 오디오들 많은데 요즘 나오는 차들은 이 오디오를 바꿔 낄 수가 없잖아요. 그리고는 저거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 그 고향 스튜디오에 가가지고 남들이 뭐 촬영할 게 있어서 가서 도와주고 왔는데, 그러면서 이제 현대차에도 이렇게 앉아봤는데, 와, 현대도 이제 오디오 유닛이 들어가야 될 자리가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데 유닛은 안 보여요. 안에 따로 들어가 있나 봐요. 요즘에 그 스피커 회사들이 자동차 제조사들이랑 이렇게 붙어먹는 이유가 있긴 하더라고요. 근데 그게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. 소비자들의 어떤 선택권?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. 자기들끼리 그냥 쿵짝쿵짝해서 다 팔아먹고. 그리고는 그 뭐랄까, 소리가 좋은가, 몇백만원짜리 오디오를 이렇게 달아놓은 거를 보고 있는데,
야, 이 돈이면 하면서 그 옛날 오디오들 가격이 머리에서 리스트로 쫙 떠오르는 거예요. 뭔가 요즘 차들 이 오디오에 대해서는 정말 찬성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. 야, 이거 내부 순환이라서 그런가? 앞에 성에가 어마어마하게 끼고 있어요. 자,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유닛을 교환하고 뭐 이러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자, 그리고 이제 실내에 대해서 운전이 주가 아니고 그 이외의 경우들이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동차를 한 대를 소유를 하고 있어요. 뭐 특수한 분들, 사업용으로 쓰시는 분들, 그리고 뭐 개인의 취미가 자동차 수집이라든가 뭐 이러시다면은 뭐 여러 대를 가지고 계시겠지만,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동차를 한 대만 가지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차 이 한 대로 여러 가지 일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. 여행을 간다든가, 아니면 뭐 짐을 날라야 한다든가, 가족끼리 쇼핑을 간다든가, 뒤에다 유모차를 싣고 막 짐을 바리바리 실어야 할 경우도 있고, 그럼 혼자 이렇게 출퇴근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, 그 다양한 경우에 활용을 해야 되겠잖아요.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용도로, 단거리 용으로는 꽤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일단 두 번째, 2열 좌석들이 다 앞으로 엎어져요. 그래서 저 뒤에 트렁크에서부터 2열 좌석까지 뭐 짐을 이렇게 싣고 다니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고, 근데 문제는 장거리인 거죠. 차 크기가 절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오는 어떤 피로감,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. 자, 우회전 코너인데 이제 몸 쓰는 거예요. 예전에 작은 차 그렇게 생각나는 게, 저도 티코를 몰고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. 티코를 몰고 이 내부순환도로 그 고가도로로 된 도로 있잖아요. 그 위를 이렇게 4명이 꽉 차가지고 달리는데, 이제 시키는 거죠. 왼쪽! 그러면 이제 거기 탔던 사람들이 저보다 왼쪽으로 이렇게 딱 몸을 써요. 왼쪽으로 다 무게중심을 옮기면, 그러면 티코가 코너를 기가 막히게 돌아 나가는 거예요. 오른쪽 그러면 오른쪽 이렇게 무게중심을 옮기면, 와, 잘 버티더라고요. 진짜 오토바이처럼 그게 가능해요. 아이고, 광교까지 와버렸군요. 아, 진짜 하이패스 카드 없으니까 되게 불편하네. 예. 예전에는 저기 뭐야, 이 톨게이트에서도 하이패스 카드 후불 선불식 같은 거 충전해줬는데, 요즘에는 거기서 충전도 안 해주는 것 같아요. 자, 달려라! 뭐 어디까지 말했는지 또 까먹었어요. 아, 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게 뭐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온 게 아니어가지고 나오는 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뭐 그러네요. 자, 저희는 BMW를 아직 용서하지 않았습니다. 근데 더 웃기는 거는, 저희가 BMW를 싫어하게 된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, i8을 2억을 주고 샀는데 이 사람들이 그 뭐야 5천만원 할인해가지고 팔아가지고, 그때부터 BMW 싫어했잖아요. 근데 요즘 보니까 거의 9천만원 정도 할인해서 팔더라고요. 아, 미쳤나봐 이 사람들.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? BMW가 차를 잘 만들어요. 이번에 테슬라 타보고 느낀 게 그거였어요. BMW 정도 되면은 그럼 차를 잘 만드는 거구나,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, 그런데 할인은 차를 잘 만드는 만큼 할인도 잘 해버린다는 게 좀 애매해요. 할인하지 않고 사면 호구가 되는 자동차? 그게 BMW라서, 그래서 이제 BMW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건데, 자, 이제 카메라 꺼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. 그리고 저도 도착한 목적지까지 얼마 안 남았고요. 그쵸? 좋아요. 결론을 내봅시다. 이거 저기 뭐야, 달리는 느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아요. 재밌어요. 거기다가
슈퍼카라든가 스포츠카를 타면 항상 문제가 뭐냐면 연료비예요. 고급 휘발유를 써가면서 미친듯이 달리고 나면은 막 그 연료비가 어마무시하게 들어가는데, 얘는 디젤 쓰잖아요. 이거 가지고 이제 그 레이스 붙으면 뿌듯해요. 저 차는 나보다 돈을 훨씬 많이 썼겠지. 일단 어떤 스포츠 드라이빙, 그것도 현실적인 스포츠 드라이빙을 원할 때 가장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자동차가 이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리고 출퇴근할 때도 나쁘지 않고, 차가 작기 때문에 어디 가가지고 주차를 한다거나, 특히 BMW잖아요. 이렇게 코너를 틀 때, 이럴 때 굉장히 또 빠른 속도로 대시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생활 속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가 있다,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운전하는 재미가 있다는 거죠. 저 같은 경우 이제 매뉴얼 미션이 달려있었으면 더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, 그건 뭐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구하기 어려운 차니까 뭐 그건 넘어가고요. 그리고 차가 작아가지고 뭐 굉장히 먼 데까지, 뭐 남해안 뭐 이런 데로 가시게 된다면은, 그러면은 피곤하실 거예요. 가다 뭐 2시간에 한 번씩 쉬고, 뭐 그래도 작은 데서 오는 피로는 어쩔 수가 없어요. 그런 게 있고. 근데 일상적으로 사용하실 때, 뭐 애기들 데리고 뭐 어디 가신다거나 뭐 이럴 때, 유모차를 실어야 될 때, 뭐 좀 커다란 짐들을 옮겨야 될 때, 그럴 때 뒷자리가 접히기 때문에 그런 거 실용적인 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일을 할 땐 일을 하는 차가 필요한 거고, 그리고 가볍게 다닐 땐 가볍게 다녀야 될 차가 필요한데,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경제 상황 때문에, 저도 뭐 차 한 대밖에 소유를 못 하는데, 그런 식으로 따졌을 때 큰 짐을 옮기거나 이런 경우가 많지 않으시다면 이 차가 좋은 선택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이제 경쟁 차종들, 뭐 당연히 뭐 벤츠 A클래스라든가, 뭐 폭스바겐 뭐 골프가 경쟁 차종이려나요? 뭐 그런 거 생각했을 때 그 와중에 얘가 제일 잘 달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어쨌든 그렇습니다. 뭐 사셔도 후회는 안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.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. 수고하셨습니다. 필생.